오늘도 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의 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읽어주는 감동 읽기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던 곳, 물 한 방울이 금보다 귀했던 사우디 네지드 사막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범죄 조직의 물 독점에 신음하던 주민들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한국 특수부대 출신 청년의 용기. 이것이 신의 뜻이다. 사막에 물을 들이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협에도 멈추지 않은 꿈. 단 한 명의 한국인이 만들어낸 변화는 어떻게 사막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고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온천의 기적. 무한 방울이 귀한 네지드 사막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됐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건 단 한 명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청년 덕분에 오아시스를 독점하던 사우디 범죄 조직이 무너지고 마을 전체가 변화했죠.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지드 사막 한가운데서 낙타 사파리 관광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미라라고 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과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들 사이에서 30년을 살아왔어요. 우리 마을은 수도 리야드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로 물 한 방울이 금보다 귀한 곳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낙타들을 돌보고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사막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일을 하죠. 낙타를 타고 일출과 일몰을 감상하고 사막의 별을 바라보는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고된 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유일한 오아시스는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주민들은 그들에게 비싼 값을 치르고 물을 사야 했습니다. 때론 일주일치 수입을 모두 물값으로 지불하기도 했죠. 그들의 횡포에 반항하는 사람은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사미라, 오늘도 돈 가져왔지? 매주 목요일이면 찾아오는 조직의 두목. 말리크의 목소리에는 항상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돈을 건네고 그들이 주는 적은 양의 물을 받아야 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관광객 그룹이 제 가게를 찾았어요. 선교 활동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한 그들 중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젊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으며 눈빛에는 특별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한국 특수부대 UDT 출신이었죠. 사막에서의 하룻밤이 정말 기대돼요.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그에게 저는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했어요. 그의 이름은 박준호였습니다. 준호 씨는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사막의 환경과 우리의 생활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물 부족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물이 귀한데 어떻게 생활하세요? 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텐데. 그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백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날 제가 관광객들에게 사막 체험을 안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리크와 그의 부하 5명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들은 매주 목요일에만 오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이상했습니다. 말리크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그는 관광객들을 보더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서 받는 돈은 2배로 내야지 삼이라. 말리크가 명령했어요. 저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박준호 씨만이 똑바로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아랍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에게 고개를 숙이라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유창한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는 겁니까? 그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외국인이, 그것도 동양인이 말리크에게 맞서다니. 말리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박준호 씨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지금 당장 사과하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말리크가 허리춤에 있는 총을 만지작거리며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순간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눈을 떴을 때 그 광경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몸이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어요. 순식간에 말리크의 손에서 총이 사라졌고 3명의 부하들이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어요. 말리크는 박준호 씨의 소나귀에 붙잡혀 있었죠. 다시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박준호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말리크를 말에 태워 멀리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고 저 역시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돈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샤워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사막에서 하루를 보내니 모래가 온몸에 묻었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사막이라 샤워할 물이 없어요.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이니까요. 그는 약간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귀중한 물 한 컵을 그에게 건넸고 그는 감사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의 일행과 함께 떠났어요. 그날 이후로 사막의 삶은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한국인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선의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일어날 기적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말리크와 그의 부하들은 더 이상 우리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박준호 씨의 능력에 겁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오아시스는 여전히 다른 조직의 통제 아래 있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물을 사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고급 차량 3대가 우리 마을로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우디 정부 관리들과 동양인 몇 명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중 한 명이 박준호 씨라는 것을 알아봤죠.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했어요. 사미라 씨,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들을 제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이 낯선 방문객들이 누구인지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해했죠. 사우디 정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이 지역에 혁신적인 담수화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지드 사막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사막의 물이라니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의 역삼투압 해수 담수화 기술은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기술입니다. 박준호 씨 옆에 있던 다른 한국인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성민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아라비아 해에서 물을 끌어와 네지드 사막까지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왜 갑자기 우리 마을을 도와주시는 건가요? 무슨 조건이 있는 겁니까? 박준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달 전에 이곳을 방문했을 때 사미라 씨가 사막에서는 샤워할 물조차 없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도 샤워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단순히 물 한 컵이 없다는 말 때문에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우리에게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약 800km 떨어진 아라비아 해에서 바닷물을 끌어와 담수화 시설을 통해 깨끗한 물로 변환한 후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리 마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죠. 그것도 한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그럼 물값은 얼마나 하게 되나요? 마을의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였고 이성민 박사가 대답했어요. 기본적인 생활용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사우디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대량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관리비만 내시면 됩니다. 순간 마을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무료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니. 그동안 우리 수입의 절반 이상을 물값으로 지불해 왔는데 이제 그 돈을 아이들 교육이나 의료비로 쓸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호 씨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우리 같은 작은 마을을 위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미라 씨, 한국은 과거에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우리도 물이 부족해 고생했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은혜를 다른 나라들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사실 제가 본 말리크와 그의 부하들의 만행을 우리 정부에 보고했고 사우디 정부도 이 지역의 물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거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이 기쁜 소식을 축하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과 희망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씻을 수 있다며 좋아했고 어른들은 이제 물 때문에 더 이상 조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반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아시스를 장악하고 있는 또 다른 조직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그들의 오랜 수입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가게를 열기 위해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 앞에 위협적인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인들을 당장 내쫓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박준호 씨에게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사미라 씨, 이미 사우디 정부와 협력하여 이 지역의 보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 경비대가 마을을 지킬 거예요. 그의 말대로 그날 오후 사우디 특수 경비대가 우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외곽에 초소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 체제를 갖추었어요. 이제 누구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뜨는 기공식이 열렸어요. 사우디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한국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마을은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형 건설 장비들이 도착했고 엔지니어들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 프로젝트는 약 6개월 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임시로 물탱크 트럭이 매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겁니다. 이성민 박사가 설명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마을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탱크 트럭이 마을을 방문했고 모든 가정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무료로 제공했어요. 더 이상 물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죠. 한국 기술자들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우리의 문화와 음식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국 음식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처음 먹어보는 김치의 맛에 놀라기도 했지만 불고기의 달콤한 맛은 모두가 좋아했어요. 특히 박준호 씨는 매일 저녁 마을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따르며 열심히 태권도 동작을 배웠어요. 사막의 황량함 속에서 우리 마을은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박준호 씨가 제게 물었어요. 사미라 씨,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막에서 샤워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마음껏 샤워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물을 아꼈어요. 귀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곧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으니까요. 사막에서의 샤워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직 프로젝트는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특히 오아시스를 지배하던 조직의 방해가 계속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 덕분이죠. 담수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건설 현장이 생겨났고 한국에서 온 수십 명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밤낮으로 일했어요. 그들은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그들에게 시원한 차와 간식을 가져다 주며 작업 현장을 구경했어요. 사미라 씨, 이 파이프라인이 완성되면 매일 수천 톤의 물이 이곳까지 들어올 겁니다. 이성민 박사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그는 커다란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것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니라 지능형 시스템입니다. 누수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필요한 곳에 물을 분배하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저는 그 복잡한 설계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설명만으로도 한국 기술의 놀라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지 신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발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을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건설 현장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담수화 시설 건설 현장을 공격한 것이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경비대가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장비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박준호 씨는 현장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가 땅에서 무언가를 주워들었어요. 시계 파편이군요.
이건 말리크의 조직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시계입니다. 분명 그들의 소행일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즉시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우리는 잠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퍼져나갔습니다.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어. 사막에 물을 들이는 건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야.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손상된 장비는 일주일 만에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보안은 2배로 강화되었어요. 이성민 박사는 설계를 일부 수정하여 더욱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미라 씨, 우리는 이런 도전에 익숙합니다. 이성민 박사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죠. 이 프로젝트도 반드시 성공시킬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프로젝트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해요. 누군가 방해하려 하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 공급 시설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현장 경비를 돕겠다고 했고 여성들은 기술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공사는 다시 재개되었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새로운 기술자들이 추가로 파견되어 24시간 교대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고향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박준호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미라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를 따라갔어요. 그는 저를 건설 현장 한쪽에 마련된 임시 건물로 안내했고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목욕탕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아직 메인 파이프라인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임시 공급 시스템을 통해 소량의 담수화된 물을 이곳까지 가져왔습니다. 박준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미라 씨가 사막에서 샤워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미리 맛보기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평생 꿈꿔왔던 사막에서의 샤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작은 목욕탕에서의 샤워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사막의 모래와 먼지를 씻어내는 시원한 물의 감촉. 그 순간의 행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물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느꼈죠. 그날 이후 그 임시 목욕탕은 마을 주민들이 번갈아가며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마음껏 샤워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들은 몇십 년 만에 제대로 된 목욕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80% 완성되었을 무렵 갑작스러운 모래폭풍이 우리 지역을 강타했어요. 사막에 살면서 모래폭풍은 자주 겪는 일이지만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반경 수백 킬로미터를 덮은 거대한 폭풍이었어요. 이건 자연의 시험이에요. 이성민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모래폭풍은 3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시야는 한 뼘도 보이지 않았고 모든 작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는 집 안에 갇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현장에 나가보니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부 장비가 모래에 파묻혔고 파이프라인 일부가 손상되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즉시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대로라면 완공이 최소 6개월은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성민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말리크의 조직이 다시 나타나 위협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신의 뜻이다. 사막에 물을 들이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깊은 실망에 빠졌어요. 잠시나마 경험했던 풍족한 물의 행복이 다시 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박준호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미라 씨,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겁니다. 한국에서 특수 장비와 추가 인력이 오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이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마을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물 공급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전체가 자발적으로 현장에 모여 복구 작업을 돕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노인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가 삽을 들고 모래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런 모습에 감동하여 더욱 열심히 일했고 놀랍게도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구가 진행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성민 박사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의지와 협력이 있어야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죠. 박준호 씨의 방문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저 또한 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서울의 현대적인 빌딩들, 경복궁과 같은 전통 건축물, 산과 강,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는 음식들, 모두 직접 경험하셔야 해요. 저는 더욱 설레었습니다. 평생 사막에서만 살아온 제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을의 기적을 가져다 준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대였습니다. 다음 날 박준호 씨는 제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사미라 씨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대학에서 특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막에서의 삶과 물의 중요성에 대해 한국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꼈어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라니 할 수 있을까요? 박준호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미라 씨의 이야기는 어떤 학술적 내용보다 더 가치 있고 감동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게 한국 방문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출발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의 세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 명의 용감한 한국인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마을 전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이제 저는 그의 나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박준호 씨는 제 생각을 읽은 듯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준호 씨. 사막에서 샤워를 하고 싶다는 단순한 소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은. 비행기는 계속해서 한국을 향해 날아갔고 저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사막의 여인이 한국을 방문하여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다시 사막으로 돌아와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지, 그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참이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서나 느껴지는 질서정연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막의 자유로움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어서 오세요, 사미라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준호 씨가 말했어요. 그는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환영위원회를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게 다 저를 위한 건가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막의 평범한 가이드인 제가 이렇게 환대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물론입니다. 사미라 씨는 이제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물이에요. 박준호 씨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히 관광 가이드였던 제가 이제는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울창한 숲과 산, 그리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은 사막과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도시 곳곳에 흐르는 강과 분수대, 그리고 푸른 공원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한강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큰 강이죠.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한강이에요. 저는 그 넓고 깨끗한 강물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운 물의 세계였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가진 나라가 물 한 방울이 귀한,
우리 마을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사실이 더욱 의미 깊게 느껴졌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온천 목욕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목욕 문화는 저에게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몸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으니 사막에서의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목욕을 정말 사랑하는군요. 저는 감탄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 하나의 문화입니다. 피로를 풀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하죠. 박준호 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였어요. 다음 날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물 관련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주요 연사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지드 사막에서 온 사미라입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물 한 방울이 금보다 귀한 곳에서 살았어요. 매일 물을 구하기 위해 고통받았고 범죄 조직의 횡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인과의 만남이 우리 마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박준호 씨와의 첫 만남부터 담수화 프로젝트의 성공, 그리고 마을이 변화하는 과정까지 모든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청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제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샤워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평범한 일상일지 모르지만 그 기적을 만들어준 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 덕분이죠.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느꼈죠. 처음으로 마음껏 샤워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의지와 협력이 있어야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물 한 방울이 부족한 사막 같은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복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한 사막 같은 현실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감동 읽기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가 감동 읽기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대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